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학교밖 청소년 2027학년도 대학 진학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진로진학 컨설팅 마이유니 대표 강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2027학년도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27년도 대입이 정말 격변기에 있습니다. 28년도에 정말 많은 대입 개편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뉴스가 나올 거예요. 정성평가 확대, 뭐 이런 다양한 뉴스가 나와서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다 듣고 나면, 그래도 이렇게 하면 준비하면 되겠구나. 여기에 길이 있구나. 라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잘 준비해서 올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진로진학 컨설팅 마이유니라는 학교 밖 청소년 전문 진로진학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전국에 있는 정말 많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한교육기관과 함께 수천 명의 대학 진학을 도와왔어요. 그래서 서울 상위권대도 많이 보내봤고, 그리고 현재 어떤 상황에 어떤 길이 있어야 되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잘 알아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뉴스를 검색했을 때 가장 많이 보이는 헤드라인만 다 가져왔어요. 27년도 대입, 변신, 뭐 수시 80% 돌파, 내신 1등급도 떨어진다, 무늬만 교과 전형이다, 이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막 이런 뉴스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좀 힘들 텐데 이 과정에서 지금 어떤 것들이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학교 밖에서 준비하는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7년 변화 사항부터 살펴볼게요. 저는 6가지 키워드로 준비를 해왔어요. 이걸 다 알고 있으라는 거라기보다는 이런 변화로 인해서 나에게 이런 변화가 왔구나, 또는 이런 변화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준비해야겠구나를 중심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2028년 대입 개편 마지막 대입이고요. 고교 학점제, 융합형 수능 체제, 내신 5등급 체제, 지역 의사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대입 모집 인원이 변경됐다는 거예요. 80%를 넘길까 계속 해왔는데 결국 수시 모집 80%가 넘었습니다. 올해 34만 명 이상을 이제 선발하게 되면서 수시에 조금 더 힘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걸 왜 그러느냐? 28년도에 정시가 정말 많이 변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수시에서 먼저 많이 선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정시가 내년에 많이 바뀌다 보니까 수시에 조금 힘을 싣고 있구나. 나도 수시에 좀 더 힘을 실어서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대입 제도 개편이에요. 언제? 2028년에. 2028년도의 개편은 2가지입니다. 첫째, 수능이 통합형, 융합형 수능 과목 체계가 되는 거. 두 번째는 고교에서의 내신이 5등급 체제가 되는 거. 이거 2개가 핵심입니다. 가볼게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국어는 화작, 언매, 그리고 수학, 확통, 미적, 기하, 그리고 사탐, 과탐을 선택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쵸?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공통으로 보라는 겁니다. 국어도 공통, 수학도 공통, 사회와 과학을 둘 다 봐야 된다는 것이죠.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내가 선택해서 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사탐과 과탐을 둘 다 봐야 된다는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대학도 이렇게 변하는데 올해가 그냥 기존 체제로 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서 올해는 수시를 좀 더 늘리자라고 판단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고교 5등급제 시행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몇 등급제였어요? 9등급제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5등급제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원래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쫙 늘어져 있어서 합격선을 추정해 봤을 때 25년도에 현행 9등급제에서는 교과에서는 2.5, 종합에서는 3.05까지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었는데 내신으로 이제는 그러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번 자료를 살펴볼까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두 종합전형의 5등급제에 있어서는 원래는 한 3등급 때까지 이제 내신으로 판별을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2등급까지. 그러니까 1등급이 정말 많아지고 점차 이제 앞으로 오다 보니까 내신으로는 판별이 조금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내신만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 생활을 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더 많은 것들을 섞어서 평가를 하게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게 바로 정시전형 내신 반영이에요. 정시전형 내신 반영인데 이제 정시전형 수능을 보아서 들어가는 친구들이 원래는 내신을 안 봤잖아요. 이제는 내신을 보겠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봤어요? 23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대를 필두로 시작을 했고요. 그렇다면 학교 밖에서 준비하는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는 바로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이라는 거를 쓸 수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포함해서 뭐 성균관대, 중앙대도 몇몇 그 특정한 과에서 이제 이런 대체 서식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는 단순히 수능만 잘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준비할 때는 이런 서류도 같이 준비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걸 준비해야겠구나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가볼까요? 세 번째는 바로 고교학점제 시행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늘어났어요. 한번 볼게요. 고교학점제, 말이 많죠? 고교학점제는 뭐냐면 내가 내 진로에 맞춰서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학점제로 운영하겠다라는 제도예요. 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갔고요. 그런데 이제 학교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대학에서는 우리가 선발해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만 배워서 온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안하죠. 이거는 뭔가 배워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마음대로 들어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교과 이수 권장 과목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 우리 학과에 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들어와야 돼. 라는 것을 학교에서 정해주게 됩니다. 원래 자연계열은 이렇게 미적이나 기하, 물리, 확통 이렇게 정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자연계열은 보통 이제 대부분의 대학에서 정해왔는데 인문계열은 이제 28년도에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일단 동국대를 필두로 해서 동국대, 광운대를 포함한 다양한 학교들이 우리 학교 인문계열에 오려면 이런 과목을 들어와 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미 공고를 한 상태고요. 28년 대학의 권장 과목이 발표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게 내가 이 학과에 들어가려면 이거를 내가 들어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대체 서식이나 혹은 수능에서 이런 것들을 내가 공부할 수 있으면 핵심 권장 과목부터 먼저 쓰고 먼저 공부를 해가야겠죠. 그게 바로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지역의사제입니다. 올해 시행되는 건데요. 지역의사제는 뭐냐? 지방에서 이제 공부를 한 친구들이 그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장학금을 주면서 지역의사를 육성하겠다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 전형에 입학한 친구들을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로 별도 선발하겠다라는 거고 우리는 학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제도가 우리한테 의미 없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합격 컷이 달라지잖아요. 의대 증원했을 때 이과 계열에 있어서 합격 컷이 달라졌듯이 올해도 지역의사를 이렇게 선발하는 만큼 최상위권 의대를 가는 친구들의 비율이 빠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꼭 이걸 확인하셔야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바로 무전공 입학 확대입니다. 여태까지는 우리한테 과연 이게 유리할까 이런 생각이 드셨을 텐데 이제는 무전공 입학은 우리한테 유리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작년부터 시행이 활성화됐고요. 이건 무엇이냐? 우리가 원래 학과를 정해서 들어갔잖아요. 나는 사회학과, 나는 체육학과 이런 식으로 정해서 들어갔다면 이제는 우리는 전공을 정하지 않고 무전공으로 입학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아예 정하지 않고 들어가는 유형 1번과 그래도 사회과학 계열, 인문 계열 이런 식으로 계열을 정해서 그 안에서 무전공으로 입학을 하는 것 두 가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도 입시를 해봤을 때 무전공으로 입학을 하는 사례가 정말 많았어요. 특히 서울 상위권대도 많았습니다. 왜냐? 우리가 학교 밖에서 대입을 준비하는 만큼 특정 학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정말 많은 인원을 우리가 선발을 해주는 만큼 그 TO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활동을 밖에서 했다라는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무전공학과로 열린 거죠. 그래서 작년에 서울 상위권대를 포함해서 종합전형으로도 무전공으로 합격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대입이 변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대입이 변하네,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틈을 벌려서 이걸 유리하게 만들어가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인가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실제로 가톨릭대학교 무성공학과 입시 결과 보시면 자연공학 계열 종합전형에서는 7등급까지도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성공학과가 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이제 7등까지 들어갔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급변하는 위기 속에서는 항상 기회가 나잖아요. 우리도 함께 체크하고 올해 준비해 봅시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학교폭력 대입 반영인데요. 이제부터는 학교폭력이 대입에 반영되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돼요. 누구가? 우리 모두가. 학교에 하루라도 다녔으면 학교생활기록부를 이렇게 정부24에서 다운받아서 학교생활기록부에 발급을 받아서 이걸 같이 언제 우리가 대입 원서 접수를 할 때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지금까지 6개의 변화를 살펴봤는데 고교 학점제다 뭐다 엄청 말이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여태까지 변화를 보면은 교과만으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이제는 안 올 수도 있다.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이수 권장 과목 등 전공 적합성과 진로를 같이 내야지만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게요. 작년에 저희가 정말 많은 친구들 대학을 보냈는데, 종합전형으로도 많이 보냈는데, 내 진로와 그리고 내가 여기 들어가기 위한 학업을 잘 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기만 하면, 서류에서 입증만 되면 그래도 합격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서류를 낼 때 수능 공부와 병행하는 것은 기본이고, 학업과 전공 적합성, 진로 활동을 같이 진행하고 정리를 할 수 있다면 올해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 개념으로 살펴볼게요. 여태까지 많은 변화를 봤으니까 이를 기반으로 내가 어떤 전형에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형, 우리가 아는 건 뭐죠? 수시, 정시 이런 전형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나의 앞에 어떤 전형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먼저 중요할 거예요. 우선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 나누어져 있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수시 모집 안에 교과, 종합, 논술, 실기라는 전형이 이렇게 개설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정시 모집에 수능과 실기가 이제 개설되어 있습니다. 즉, 수능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 전형을 찾고 있다라고 하면은 수시 모집에 있는 뭐 교과나 이런 전형을 찾으시면 되고요. 수능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면은 정시 모집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수시 모집에 단 하나라도 합격을 해버리면 절대로 정시에 쓸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수능을 만점 받았어요. 만점 받았는데 수시 모집에 내가 예를 들어 전문대를 하나 썼다고 생각해 볼게요. 전문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라도 합격을 해버리면 절대로 정시를 쓸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올해 정시도 생각한다 하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9월 모의고사나 8월 말에 스스로 모의고사를 봐서 내가 그것보다 잘 갈 수 있는 대학에만 수시를 쓰고, 나머지는 정시를 만약에 내가 쓰겠다 한다면 정시만 지원하는 전략도 함께 생각해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 이른바 납치라고 하죠. 납치당하면 아주 슬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시 합격하면 정시는 절대로 지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내가 앞으로 어떤 걸 준비할지에 따라서 내 앞에 전형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우선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 수시 안에 학생부 위주 전형의 교과 전형이 있는 건데, 교과 전형은 딱 한 가지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검정고시 성적을 보겠구나. 내가 나의 검정고시 성적을 기반으로, 뭐 국립대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검정고시 성적을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전형 가볼게요. 종합전형은 이름부터가 종합이에요. 무슨 말이냐? 나의 모든 걸 다 보겠다는 거죠. 교과 성적도 보고, 내 활동도 보고, 활동 기록도 보고, 면접도 보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센터에서의 활동이 많고 대안학교에서의 활동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종합전형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술과 실기는 각 학교마다 이제 고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논술고사, 실기고사를 잘 본 친구들의 성적 순대로 내가 지원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몇 번까지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는 보통 수시는 6번, 정시는 3번 지원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한 학교에 6개를 다 넣을 수 있을까요? 과연 다 넣을 수 있을까요? 의견이 분분하죠. 여기서 횟수는 바로 전형 수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내가 하나의 학교에 6개를 넣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교든 전형마다 1개씩 넣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이제 명지대학교 모집 요강인데 내가 만약에 교과, 기회균형 전형도 넣을 수 있어. 교과 면접 전형도 넣을 수 있어.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도 넣을 수 있어. 그리고 종합도 넣을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전형마다 1개씩만 넣을 수 있을 뿐 학교마다의 제한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 학교를 꼭 가고 싶어 하면은 전형을 여러 개를 해서 내가 지원하는 방면을 생각해 보시고 나는 예를 들어 논술만 쓸 거야 라고 하면은 각 학교마다 전형별로 1개씩 논술 하나씩만 쓰는 방식을 생각해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6개를 쓸 수 있고 전형마다 하나씩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무방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6개 지원 제한에 걸리지 않는 대학이 있어요. 어떤 대학? 바로 화면에 나온 대학이에요. 전문대 그리고 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같은 학교들은 다 별다르게 이제 이걸 추천하기 때문에 이런 6회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저와 같이 전문대를 준비한 친구는 무려 20개의 학교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20개 중에서 10몇 개의 학교를 이제 합격해서 여러 개 중에서 골라가느냐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전문대나 산업대, 청운대, 호원대에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6개 쓸 수 있고 그거에 플러스 알파로 이런 것들은 함께 더 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봤는데 궁금한 점이 생기죠. 바로 학교 밖 청소년은 도대체 어떤 대학에 쓸 수 있느냐가 바로 궁금할 거예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한테 일단 앞에 놓여진 건 검정고시 출신자 특별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검정고시를 본 친구들끼리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너무 유리하죠. 너무 유리해요. 하지만 이 전형은 아쉽게도 이 호원대, 장로회 신학대, 감리교 신학대라는 이 3개의 대학에서 아주 적은 인원만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 해봤자 40명 안팎으로만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각 이제 학과마다 한두 명씩만 선발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대학에 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무조건 이 특별 전형을 쓰는 게 매우 유리하고요. 나는 그렇지 않다. 이 대학보다는 다른 대학을 원한다 하는 친구들은 이 전형은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무방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다수에 속하는 우리는 어느 전형에 써야 되는지 그럼 2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전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자격을 주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다른 친구들이 지원하는 전형에 나도 자격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모든 전형에 지원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형을 쫙 살펴봤을 때 검정고시 출신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에 의하여 동등한 학력 인정을 취득한 자라고 나온 전형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모든 전형에 지원은 못해요. 우리의 지원을 제한하는 학교들도 있어. 그런 전형들도 있어. 하지만 이렇게 지원 자격을 부여한 전형에는 반드시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에 어떤 전형이 나를 선발하는지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전형입니다. 특별전형인데요. 특별전형은 뭐냐면 아까 우리 검정고시 출신자 특별전형 확인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특별한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친구들은 못 넣어. 하지만 나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 바로 특별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검정고시 합격자 다 들어가 있고요. 다문화가정, 다자녀, 국가보훈,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내가 만약에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들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들끼리만 경쟁을 하는 게 바로 특별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 해당하는 친구들은 일반 전형에 더해서 이 특별 전형의 문이 나한테 하나 더 열린 거예요. 나는 일반 전형도 쓸 수 있고 특별 전형도 쓸 수 있고 둘 다도 쓸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도 지원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팁을 하나 드릴게요. 특별 전형이 유리할지 말지 항상 고민이 많아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특별 전형은 일반 전형에 비해서는 모집 인원이 적어요. 한두 명? 많아봤자 5명? 하지만
지원하는 친구들이 엄청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태까지 정말 수많은 그 입시 결과를 제가 확인해 봤을 때 특별 전형을 지원할 때는 내가 이 특별 전형에 한 3명? 한 4명 정도 이제 1명 선발하는 게 아니라 3, 4명 이상 선발한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입시 결과가 공개가 되어 있다 하는 경우는 보통 그 추세로 이제 선발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해당되면은 나에게 특별 전형이 유리하다. 하지만 1명 선발한다. 막 선발할지 말지 모른다. 이런 학교나 이런 학과에는 우리가 특별 전형이 그렇게까지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특별 전형을 아주 잘 활용하려면 입시 결과가 공개되어 있는지 몇 명 선발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안학교 출신자 특별전형인데요. 이거는 내가 대안학교의 졸업예정자 혹은 대안학교에 내가 몇 년 이상 다닌 경험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생활기록부를 받아서 인정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전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성공회대가 아주 선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회대가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지를 잘 피력할 수 있다면 합격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발 인원이 뭐 10명, 5명에게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텐데 대안학교 출신자 특별 전형을 지원하는 친구들의 비율이 일반 전형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한번 내가 대안학교에 다녔다 하는 경우에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 전형인데요. 내가 만약에 특수교육 대상자에 지원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 전형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자격 확인서랑 같이 지원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한 목회자 추천 전형도 함께 개설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고 목회자 추천서, 담임 목사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 있는 학교들에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합격자들도 뭐 명지대를 포함해서 다양한 합격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 쓸 수 있고 이 목회자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학교들도 함께 종합 전형이어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정신에 부합되는 교회에 있는지에 따라서 학교마다 그 교회의 그 비중이 좀 달라요.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고 담임 교역자 추천서 혹은 세례증명서 등의 서류를 함께 준비를 해야지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기본 개념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2027년 대입 일정으로 가봅시다. 우린 도대체 언제 지원해야 되냐? 바로 9월 7일부터 원서 접수입니다. 9월 7일부터 원서 접수.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는 대학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9월 7일까지는 어떤 대학을 쓸지, 그리고 만약에 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떤 서류를 써야 되는지를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에이, 너무 멀었는데요? 생각하지 말고 9월까지 내가 차근차근 준비를 해봐야겠구나 라고 꼭 오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7일까지 내가 지원을 생각을 해서 11일까지 지원하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9월 7일부터 11일까지의 제한에 걸리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어떤 학교? 전문대. 전문대는 아까 말씀드렸죠. 횟수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0개도 30개도 쓸 수 있는데 무려 9월 7일부터 30일까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팁을 드리면 일단 4년제를 쓸 거잖아요. 그러면 9월 7일부터 11일까지 4년제에 집중해서 다 지원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월 11일 그 이후부터 30일까지 약간 몇 주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전문대를 같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차가 있으니까 전문대를 너무 다급하게 먼저 지원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먼저 기회를 보고 4년제를 넣고 나서 지원을 해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1차와 2차가 나누어져 있어요. 1차는 9월, 2차는 11월에 지원이 가능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항상 친구들은 그럼 저는 2차에 넣을래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1차가 유리할까요? 2차가 유리할까요? 1차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왜요? 선발 비율이 달라요. 74%를 먼저 1차에서 선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원한 학과에서 예를 들어 20명을 선발했어 1차 때. 근데 2차에선 17%밖에 선발을 안 하다 보니까 내가 2차만 지원하려고 했을 때 그 선발 인원의 비중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수능을 보지 않을 거야. 그러면은 1차 지원이 무조건 유리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수능 볼 생각이 있어요 하면은
2차에 지원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요? 수능을 본 다음에도 지원할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 수능을 본 다음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 수능 성적을 보고 4년제, 그러니까 내가 수능을 지원할지 전문대를 지원할지를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수능을 봤는데 이전에 1차에 지원해버리면 이미 합격해버리면 나는 수능을 정시전형에 지원을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능 볼 거다? 2차. 수능 안 볼 거다? 1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팁인데 전문대가 경기권 전문대라고 하더라도 합격 등급이 좀 낮은 경우의 학과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검정고시를 만약에 8등급이라고 해봤을 때, 합격 등급 8등급이라고 해봤을 때 80점 미만은 다 8등급인 거잖아요. 이런 학교들을 잘 찾다 보면은 내가 검정고시 성적이 엄청 고득점이 아니어도 수도권에 있는 전문대 혹은 서울권에 있는 전문대도 함께 내가 지원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문대는 내가 쓸 수 있는 횟수 제한도 없고 그리고 그 지원 기간도 길고 또 1차와 2차에 2번 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그 시기와 학과를 잘 골라서 지원을 해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전문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간호와 보건에 많이 지원을 해요. 간호, 보건, 그리고 기계, 전기전자, 호텔 관광, 연극, 영화 이런 쪽으로 이제 특화된 학교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런 진로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꼭 지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해되셨죠? 나에게 꼭 맞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봅시다. 네, 그럼 이제 전문대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잡히죠. 내가 언제 지원을 해야 되고 어떤 전형을 내가 살펴야 되며 이런 것들을 이제 감을 잡으셨을 텐데 이제는 우리가 대입 전형을 좀 정해 볼 거예요. 대입 전형은 이 6가지 제가 전형을 쫙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중에서 한 개만 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교과 전형 몇 개, 종합 전형 몇 개, 실기 전형 몇 개 이렇게 나눠서 분산해서 6개 지원 제한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편하게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전형이 유리한지 어떤 전형을 중심으로 준비할지를 중심으로 저랑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봅시다. 전형을 우리가 알려면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비교 내신. 비교 내신은 뭐예요? 우리 지금 내신이 혹시 있나요? 내신은 뭐예요?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수행평가 보고 해서 몇 점 몇 이렇게 내신을 이제 받는 거잖아요. 근데 학교 밖에서 준비하는 우리는 내신이 없어요. 그런데 내신을 이제 내신처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대학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교 내신입니다. 대입에서 내 내신을 활용하기가 어려워. 그러면은 그 기준별로 이제 내가 전형별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내신처럼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제공해 줄게 라는 게 바로 비교 내신에 대한 개념이에요. 살펴볼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 1번으로 제가 표시한 교과 전형에는 검정고시 성적만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중점으로 볼게요 라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예요? 서류 평가랑 검정고시를 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활동한 것들 중심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다음 논술 전형은 뭐예요? 논술 성적만 보겠다는 거예요. 수능 전형은 뭐예요? 수능만 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노선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작년에 한양대학교 합격자 중에 검정고시를 저랑 같이 준비해서 이제 서강대나 한양대 합격자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 중에 검정고시 성적은 몇 점이었을까요? 60점 조금 넘긴 친구들도 합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논술 성적에는 논술 성적을 기반으로 내신을 평가를 하다 보니까 내가 검정고시 성적이 높지 않아도 논술만 잘 보면 논술 성적 들어가고 그리고 논술 성적을 환산해서 내 내신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전형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준비를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논술 전형 가고 싶다? 논술만 준비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힘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는 오늘 그 길을 정해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전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가 힘쓸 부분이 달라진다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첫 번째는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 교과 전형은 뭐예요? 내가 검정고시 성적으로만 가는 거다. 지겹도록 말하고 있어요. 그죠? 검정고시 성적으로만 갈 수 있어요. 근데 경쟁률이 낮은 편이고 중복 합격자가 많아서 2월 인원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2월 인원이라는 건 뭐예요? 넘겨진다는 거예요. 이 말 어디서 들어봤어요? 우리가 보통 뭐 당첨금, 무슨 뭐 보험금 이런 것들이 이제 2월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2월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대입에서의 2월 인원은 뭐냐면 내가 선발을 해야 돼. 선발을 해서 일단 최초 합격자를 선발을 했어. 근데 이 친구들이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좀 빈틈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추가 합격으로 넘겨서 2월을 해서 뽑는다라고 해서 2월 인원이라고 합니다. 교과 전형은 성적만으로 딱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친구들이 정말 많이 이제 지원을 하고 많이 빠져나가는 전형이 바로 교과 전형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6개의 학교를 다 교과 전형으로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만 붙어요? 아니에요. 2~3개 붙을 수도 있고 6개를 다 붙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6개 학교를 다 가요? 아니죠. 내가 하나만 선택해야 돼. 그럼 나머지 학교들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전화해가지고 저 이제 이 학교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등록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만 포기해요? 아니야. 다른 친구들도 많이 포기해. 그래서 교과 전형은 이만큼 엄청 많은 인원이 다 빠져나가서 추합이 많이 도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 300명 정도를 선발하는 경우를 봤을 때 추합이 많이 돈다고 하면은 580번까지 돌아요. 그럼 나는 몇 등에도 합격한다는 소리예요? 300명을 뽑아. 난 여기 안 들었어. 근데 추가 합격으로 580명을 더 선발했어. 그러면 마지막에 합격한 친구는 몇 등인 거예요? 880등이란 말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내가 최초합을 하지 않더라도 추합이 많이 도는 게 바로 교과 전형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 전형으로 가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학교 밖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던 경우가 교과 전형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학교들 중에서 국립대를 가고 싶다. 예를 들어 인천대, 충북대, 충남대 이런 국립대를 가고 싶다 하면 뭘 봐요? 수능 최저를 봐요. 수능 최저는 뭐예요? 수능을 쫙 봤을 때 몇 개 등급을 합쳐서 몇 등급 이내. 2합 7. 이건 뭐예요? 내가 잘 본 과목 2개를 합쳐서 7등급 이내로만 들어오면 되는 거야. 3, 4, 5, 2 이런 식으로만 들어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 최저를 같이 내가 겸했을 때 갈 수 있는 게 바로 교과 전형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립대는 성적과 수능 최저 그리고 그냥 다른 대학교 수능 최저 안 보면은 성적으로만도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면접이나 수능 최저를 곁들일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성적만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서울 상위권 대학 교과 전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갈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작년 기준이겠죠? 당연히 작년도 대입 기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수도권 지원 가능 대학 분석을 갖고 왔는데요. 여기 있는 학교들만 수도권 내에서는 여기 있는 학교들만 우리가 교과로 지원 가능한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일단 보통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데는 이제 명지대, 성공회대 이렇게 좋아하고 그리고 경기대학교 많이 썼고 인천대, 용인대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학교들 뭐 한경국립대 같은 경우 이제 국립대니까 이제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뭐 한국공학대, 한국체육대 이 정도의 학교들을 우리가 이제 교과 전형으로 쓸 수 있고 만약에 이 학교들보다 입시 결과가 좀 더 높고 예를 들어 뭐 서울 상위권 대학에 내가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한테는 아쉽게도 그 전형이 열려있지 않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리를 하면은 교과 전형은 내가 검정고시 성적으로 갈 수 있고 내가 막 엄청난 걸 준비를 하지 않아도 갈 수 있지만 다만 서울 상위권 대학은 우리가 교과 전형으로 지원이 불가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적우수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실기랑 같이 겸해서 들어갈 수 있고 인천대학교 친구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해요. 인천대는 2합 7이라는 최저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린 골라야 돼요. 내가 교과로만 가고 싶어? 근데 내가 어디를 가고 싶어?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어디야? 라는 거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서울 상위권 되면은 종합, 논술, 실기, 정시 등의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나는 여기 있는 학교들 혹은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합격률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학교에서 적용하는 건 아닌데 인천대학교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은 검정고시 합격자들이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동점자 처리 기준을 좀 내세우고 있어요. 이건 일단 인천대에서 발표한 거고 혹시나 27년 대입에 다른 학교들도 좀 발표를 한 게 많다고 하면은 제가 8월 강의 때 혹은 뭐 라이브 때 좀 정리를 해서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인천대학교는 검정고시 만점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보통 만점대가 많이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검정고시 출신자들 중에서 동점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전체 과목의 응시 횟수가 적은 자를 선발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6번 봐서 올백 맞은 친구랑 3번 봐서 올백 맞은 친구가 있다면 3번 봐서 올백 맞은 친구를 선발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5월, 6월에 이제 발표가 됐을 때 어떤 학교에서 어떤 이 동점자 처리 기준을 내세울지 모르니까 4월에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죠, 지금. 최대한 한 번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8월에 다시 봐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내가 이런 전형의 이런 처리 기준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 번에 제대로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둬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거 걸려있다고 안 보면 안 돼요. 100점 안 나왔는데 100점 맞으려고 다시 보는 거 너무 추천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고득점이 중요하고 혹시 모르니까 너무 많이 보지 않으면 된다. 6, 7번 본 친구들도 많으니까 그렇지만 않으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종합전형에 가볼게요. 내가 만약에 서울 상위권대학에 가고 싶다. 그리고 내가 활동한 게 많다. 종합전형 유리합니다. 왜요? 종합전형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활동을 봐주는 전형이에요. 교과전형은 뭐만 봤어요? 성적만 봤잖아. 종합전형은 내가 한 활동도 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에게 유리해요? 선생님 저는 대안학교 혹은 자퇴하기 전 학교 혹은 꿈드림 센터에서 활동을 정말 여러 개를 많이 했어요.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왔어요. 하는 친구들은 종합전형도 같이 지원을 했을 때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는 어떤 걸 써야 되냐면 학생부 미보유자 대체 서식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학생부를 보유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뭐 있다고 해도 자퇴하기 전까지만 나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내가 쓰는 내 대체 서식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쓰는 내 학생부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활동별로 중요한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1번부터 5번 또는 10번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 학교마다 우리는 이렇게 써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을 이렇게 다르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국대부터 시작해서 홍익대학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활동 개수도 다르고 활동당 글자 수도 다르고 심지어 몇 페이지 이내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도 모두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학교들은 어떤 학교들이에요? 내가 몇 개를 쓸 수 있으며 그리고 증빙 자료를 몇 페이지까지 낼 수 있고 활동당 글자 수를 몇 자까지 쓸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컨대 동국대랑 세종대 볼게요. 10페이지 이내 제출, 15페이지 이내 제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써도 상관없다. 그리고 제가 이따가 2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포트폴리오 형식으로도 제출이 가능한 학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활동을 가장 잘 봐주는 학교들이 합격 가능성이 높은 학교들이고 실제로 여기 있는 학교들 중에서 서울 상위권대에 있는 친구들, 서울 상위권대에 있는 학교들도 학교 밖 청소년 수 합격 사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선택하실 때 물론 학과나 이런 것도 선택해야겠지만 이렇게 몇 개의 활동을 내가 쓸 수 있느냐도 잘 파악해 보시고 내가 앞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활동의 수를 다 담아내 줄 수 있는 학교가 우리한테 유리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정리가 되죠. 성적만으로 가고 싶다? 교과. 내가 활동을 많이 했다? 종합.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가볼게요. 논술 전형은요. 성적도 활동도 모르겠다. 모르겠다. 근데 내가 글을 잘 쓴다. 혹은 수학 문제를 잘 푼다. 혹은 국어랑 수학을 어느 정도 이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풀 수 있다 하는 친구들한테 무조건 추천하는 전형이 논술 전형입니다. 왜요? 논술 전형은 학교 지원 제한이 없어요. 연고대도 물론 서울대는 논술이 없으니까 제외하고 연고대, 서성한 등등 정말 많은 서울 상위권대 학교들도 우리가 지원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전형이라는 거죠. 다만 여기에 가려면 이 시험을 잘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왜 우리가 지원 제한이 없냐 살펴볼게요. 우리가 비교 내신을 봤을 때 논술 전형은 논술만 잘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안 본다는 거예요. 내 검정고시 성적 안 보는 학교가 훨씬 많다.
왜냐면 내가 지원자가 취득한 논술고사 성적을 기반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점수로 환산을 하여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700점 만점에 논술을 봤는데 680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잘 들으세요. 680점 성적도 내가 가져가면서 내 내신, 다른 친구들이 그 학교에서의 내신을 가져오잖아. 근데 이 700점 만점에 내가 680점을 받은다면 여기 299점도 300점 만점에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80점 플러스 299 해가지고 내가 1000점 만점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검정고시 성적이 몇 점이든 상관없이 내 논술 성적으로 당락이 결정되니까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논술 기출문제는 일반 논술이 있고 약술형 논술이 있는데 이걸 잘만 풀어낼 수 있다. 지금부터 우리 시간이 꽤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잘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이 학교에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한번 봐볼게요. 우리는 기출문제를 그냥 이제 감만 잡는 용도로 볼 거예요. 왜냐면 논술 강의가 아니니까. 인문 논술 보면 도표도 나오고 글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느낌으로 제시문이 나오고 이거를 내가 잘 이제 이걸 해석해서 가와 나를 참고해서 분석을 한다거나 논할 수 있으면 되는 게 바로 인문 논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 논술 한번 가볼까요? 자연 논술은 수학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그냥 수능에 나오는 그런 단답형 문제라기보다는 논술 쫙 써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는 이제 이런 걸 활용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 과정을 잘 쓸 수 있는 친구들은 바로 자연 논술에 지원하면은 좋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뭐 반지름이 얼마고 뭐 두께가 없는 어떤 풍선을 제작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라. 물풍선의 반지름을 했을 때 어떻게 구하라. 이런 식으로 내가 뭘 사용해서 풀어야 되는지 이렇게 나오면은 정해진 시간 내에 몇 문제 이렇게 풀어 나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화면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앞서 있는 글 쓰는 거 혹은 수학 문제 푸는 걸 내가 풀 수 있겠다 하는 친구들은 논술 전형에 지원하면 무척이나 유리한 거죠. 이해되셨죠? 이걸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 이거는 2강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논술 전형을 지원할 때 고려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논술 전형은 엄청 경쟁률이 높아요. 여기 보면은 막 56대1, 68대1, 46대1 이래서 엄청 높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논술에는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수능 최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과 전형 수능 최저랑 똑같은 거야. 몇 등급 내에 내가 몇 개 과목을 몇 등급 내로만 받아오면은 그 친구들만 선발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반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경쟁률이 아니라 실질 경쟁률은 더 낮아진다는 걸 꼭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전제는 뭐예요? 수능 최저를 맞춰야겠지? 그죠?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학과 볼게요. 소프트웨어학과 경쟁률 90대 1이야. 근데 실제로 보러 온 친구들, 수능 최저를 맞춘 친구들 중에서 실제로 보러 온 친구들의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10대 1밖에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잘 들어요, 여러분. 논술 전형 경쟁률은 높다. 하지만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반은 없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논술을 준비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을 고르고 수능 최저를 맞춰버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해되셨죠? 수능 최저 없는 대학도 있으니까 걱정은 하지 말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은 낯빛이 어두워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요? 어려워. 논술 문제가 어려워.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게 바로 약술형 논술이에요. 약술형 논술은 뭐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인문과 자연 논술에 비해서는 쉬워요. 얼마나 쉽냐? 에이, 선생님이 쉽다고 한 거 다 어려웠어요. 하는데 얼마나 쉽냐? 한번 볼게요. 일단 내가 지원 범위 자체가 좀 달라요. 교육과정 중에서 국어는 1학년 국어로만 이제 출제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수학은 수원 수투까지만 출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과 계열의 경우 미적까지 들어가는 학교가 간혹가다 있긴 한데 보통 대부분의 학교는 수원 수투까지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국어랑 수학 문제를 제가 지금 보여드릴 텐데 국어랑 수학 문제가 아까랑 좀 다르죠. 아까는 제시문이 나오고 제시문을 가지고 이제 써야 됐잖아요. 지금은 제시문이 굉장히 좀 작아요. 제시문이 작고 제시문을 작성하기 전에 학생이 수립한 글쓰기 계획이 일부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 글 안에서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찾아서 쓰기만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래서 내가 아까는 글을 써야 됐다면 지금은 어절별로 찾아서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수학 문제 가볼까요? 수학 문제도 아까는 반지름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되게 다양했잖아요. 근데 문제 보시면 굉장히 간단해요. 수능 수학 문제에 나올 것 같은 문제가 나오고 이거에 있어서 내가 문제를 잘 풀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아까 문제들이 너무 어려웠다 하는 친구들은 이 약술형 논술을 지원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술형 논술은 국어랑 수학을 둘 다 풀어야 돼요. 근데 학교마다 국어 8문항, 수학 2문항 또는 뭐 국어 9문항, 수학 6문항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계열에 따라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좀 다르고 가천대, 국민대, 상명대, 서경대 이런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합격자들도 작년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국어랑 수학 문제를 좀 풀 수 있고 수능을 좀 준비해보겠다 하는 친구들은 약술논술을 좀 같이 안전하게 가져가는 경우도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천대는 심지어 1000명 넘게 선발을 하기 때문에 합격자들이 매우 많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기전형입니다. 실기전형 한번 가볼게요. 실기전형은 말 그대로 실기고사를 봐야 돼요. 실기고사는 뭐냐? 예를 들어 이제 특기자라고 하고 이제 실기가 전형이 이렇게 많거든요. 실기고사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체육이야. 그러면 그 학교가 몇 월 며칠에 오라고 불러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모이세요 하면 가서 예를 들어 뭐 축구다 하면 축구를 하고 아니면 뭐 음악이다 하면 음악을 노래를 부르고 또는 악기 연주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날 그 자리에 가서 실기를 보는 게 바로 실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기 전형은 이렇게 학교마다 좀 여러 가지가 다르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은 뭐예요? 내가 만약에 실기 전형을 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학교마다 모집 요강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가 어떤 실기 전형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실기 고사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이 실기만 잘 보기만 하면은 합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기저고사는 정말 많아요. 글을 쓰는 실기도 있고요.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체능, 은미체 그 실기도 있고 코딩하는 실기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실기 전형을 한번 찾아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특기자 전형인데요. 특기자 전형. 이름만 들어도 특기가 있어야 될 것 같죠? 맞아요. 실기랑 조금 헷갈려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실기는 나를 실기고사를 보러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나를 실기고사를 원래 불러서 그날 그 자리에 가서 뭔가를 잘 해야만 합격하는 게 바로 실기 전형. 특기자 전형은 내가 우리 취미 특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 자리에서 뭔가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특기자 전형은 내가 옛날에 해놨던 것들을 기반으로 특기자를 선발한다는 걸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학 특기자라고 하면은 옛날에 토익이나 토픽 등 성적이 있어야 돼. 소프트웨어 특기자라고 하면은 내가 옛날에 소프트웨어 특별 전형에 뭔가 그 실적이 있어야 돼. 체육 특기자는 뭔가 내가 국가대표였거나 관련 대회에 입상 경력이 있어야 돼. 문학 특기자는 뭐예요? 내가 관련 경기나 대회에 참여해서 입상 실적이 있어야 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보고 있는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선생님 저는 그 자리에서 잘할 수 있어요 하면은 실기 전형. 선생님 저는 앞으로 뭐 토익이든 토플이든 뭐 아니면 다른 경진 대회에 참여해서 상을 받을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특기자 전형. 이렇게 나눠져서 지원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학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대가 많이 선발을 하죠. 어학특기자 전형, 뭐 국민대, 부산외대, 뭐 이화여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토플 성적을 가지고 있다 또는 어학 성적을 가지고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고요. 그 토플이나 토익 성적을 가지고 1차를 보고 2차는 이제 이렇게 면접 문항을 제시를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요 문제를 보고 내가 뭐 한국어로든 영어로든 잘 말할 수 있다면 이걸 기반으로 합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특기자 전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학특기자 마찬가지죠. 제가 전국 규모로 권위 있는 대회에 입상 실적이 있는 친구들에게 선발을 하는 전형이 바로 문학특기자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죠. 제가 오늘 이거를 한번 쫙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준비된 게 뭐고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수시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6개 지원 제한이 걸린다고 아까 쌤이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이 5개의 지원 전형 안에서 내가 잘 분산해서 6개의 카드를 쓰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베스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시로 한번 가볼게요. 정시 전형. 정시 전형은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수능으로 가는 거예요. 수능 성적으로 가고,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즘엔 상위권대에서는 수능 성적 플러스 내신도 반영을 한다. 내신은 우리는 검정고시 성적이나 뭐 수능 성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서류를 써서 가는 학교들도 꽤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시 전형은 수능을 잘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볼 때가 됐어요. 제가 이제 2강이 바로 이제 업로드가 될 텐데, 2강에서는 전형별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건지 구체적으로 제가 타임라인을 짜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화면에 뭔가 필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교과부터 특기자까지 한번 이렇게 쫙 써보는 거예요. 내가 6개를 쓴다고 했을 때 어디를 쓰면 좋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교과 전형은 뭐예요? 교과 전형은 내가 검정고시 성적으로 간 거고, 면접에 혹시나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국립대를 간다라고 했을 때는 수능 최저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아까 한체대가 교과 전형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체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에서도 혹시나 실기를 잠깐씩 볼 수 있다라는 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교과 전형이고요. 종합전형 설명해 볼게요. 종합전형은 뭐예요? 활동으로 가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활동으로 해서 내가 활동이 여러 개 있고 대안학교나 뭐 여러 가지 생기부 안에서 활동이 있다라고 하면 종합전형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잘 정리하는 방법 2강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3번 논술전형 말씀드렸죠. 인문계열은 글 쓰는 거, 자연계열은 수학 문제 푸는 거. 혹시나 둘 다 어렵다면 약술 논술. 그래서 내가 국어랑 수학 문제를 어쨌든 풀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는 게 논술전형. 실기전형, 특기자전형은 뭐예요? 내가 어떤 특기가 있거나 실기고사를 보러 갈 수 있는 경우, 예체능의 경우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실기랑 특기자는 그렇게 내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깜짝 퀴즈. 여기 6개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 어디? 전문대. 전문대도 이런 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논술이나 이런 것들은 좀 종합은 없겠지만, 그래서 내가 6개는 4년제,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전문대는 많이 이렇게 쓸 수 있다. 보시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를 쫙 선택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놨어요. 나에게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검정고시 성적만으로 진학하고 싶은지, 활동이 여러 개 있는지, 내가 준비해보고 싶은 분야는 뭔지, 그리고 중요한 거, 기초생활, 차상위, 다문화, 다자녀 등 특별 전형에 지원이 가능한지 이걸 꼭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 잘 들어요. 특별 전형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교과 종합을 지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 전형이 어떻게 나와 있는 거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표 기억나세요? 교과 안에서도 교과 일반, 교과 특별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만약에 학교에서 활동이 다양해. 근데 예를 들어 특수교육 대상자야. 그러면은 특수교육 대상자 선발 전형 중에서 종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과도 선택할 수 있고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내가 선택하기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카드를 쓸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희망 지원 학과가 있는가인데요. 중요한 거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명확해. 그러면 그 학교가 과연 교과도 열어놓고 종합도 열어놓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 뭐예요? 교대. 교대는 이제 교육대학교가 이제 종합 전형으로밖에 사실은 선발을 많이 안 해요. 교과로 선발하는 학교의 경우 뭐 이화여대나 제주대나 이런 초등교육과가 있긴 한데, 그래도 보통 우리가 대부분 아는 교육대학교는 바로 종합 전형으로만 선발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교대에 가고 싶다? 그러면은 내 활동이 꼭 필요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화면을 나왔는데 캡처를 해주세요. 캡처하고 바로 뒤에 답이 공개되긴 할 텐데, 내가 A, B, C, D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지금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한번 가볼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내가 A에 해당하면은 A만 6개 쓰라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A가 좀 더 내가 유리하다 생각 들면은 A 3개, C 2개, 뭐 D 1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6개를 어떻게 배분할 건지만 생각해주면 된다. 내가 대체서식 활동 없고 내가 검정고시 성적만으로 대학 가고 싶다? 교과겠죠? B. 다양한 활동이 있고 활동 증명서 정리해 놓을 수 있고 면접 볼 수 있다? B. 종합전형이겠죠? 그리고 C. 선생님 전 글 쓰는데 자신 있고 상위권대 가고 싶고 단답형 문제 풀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C. 논술 전형이겠죠. 마지막 D. 선생님 저는 활동 없어요. 근데 수능 볼 거예요. 그럼 뭐예요? D는 정시 전형.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이 정도면 정리가 완벽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강에서는 어떤 걸 해봤냐면 일단 27년 대입 어떻게 바뀌는지 앞으로 28년 대입 개편에 있어서 27년도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막 바꾼단 말이에요. 그걸 싹 정리를 해드렸고 우리가 이렇게 교과 전형에서도 정성평가를 많이 본다고는 하지만 여태까지 제가 작년까지 대입을 해봤을 때 내가 뭐 이 학교에서 정해준 핵심 권장 과목에 대한 것들을 대체서식에 잘 쓰고 우리가 대안학교든 학교 안에서의 활동들을 잘 준비하고 포트폴리오 형식이든 활동 증명서 형식이든 증빙 자료만 잘 냈다라고 했을 때는 서울 상위권대학교도 합격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 밖에서 준비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설명한 거 기반으로 나는 어떤 전형을 선택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2강으로 같이 넘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정리가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전형 정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27년 대입 저랑 같이 잘 준비해 보실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로지다 컨설팅 마이유니 대표 강예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